사실 선장님 같은 자산운용 전문가분을 모시면 저는 예전부터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장님, 네. 선장님은 부자이십니까? 표정이 겁났는데요. 눈빛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그냥 뭐 중산층 이상은 된다 뭐 이렇게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럽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기업이 생기냐면요. 젊을 때는 원래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면은 또 자산을 그만큼 충분히 축적을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든지 증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지금 부자가 아닌 게 당연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특히 자산 축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마라톤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얼마 정도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막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라톤을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로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의 잔고와 60대의 우리의 잔고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어디로 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선장님께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뭐 노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스티어링 키가 있지만은요,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회사에 있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자산 축적의 올바른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가 되는. 네, 이때까지 역대급 네. 선장님 중에 가장 귀를 쫑긋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인욱 씨가 아마 오늘은 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산 축적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대요, 인욱 씨. 제 돈 좀 불려주세요. 네, 이렇게 단도직입적일 수가 없다. 네. 예, 불려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집중, 집중. 토마 피케티라는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은 이제 무지하게 두꺼운데 300년 자본주의 역사에 관해 썼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300년 자본주의 역사 동안에 어떤 사람은 부를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부를 쌓지 못하고 이 양극화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를 많이 쌓았을까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되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부를 쌓았을까 하는 쪽 측면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 피케티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을 자본이라고 말하는데요.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은 이제 자본이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300년 역사 동안에 보니까 하여튼 이 자본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부의 상층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자본이 파괴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의 수익률이 뚝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바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데 보면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막 공장하고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장주, 사장,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자본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미국에 있던 자본은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았으니까 유럽보다 더 많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서 유럽을 앞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한 곳에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본이 파괴되지 않을 곳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상속을 받았어. 네,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부에 이제 상층에 있습니다. 3번 제외. 저희는 누가 봐도 상속받은 애들. 그럼 여기 안 앉아 여기 계실 없겠지. 거예요. 상속받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여기 안 서 우리 있을 거고요. 네, 노동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보면은 자본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인데요. 왜 예금이 아니고 자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그 부분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대부분 답을 잘 못하시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금은 뭘 예금이라 그럴까요? 일정 기간 예치해놓고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조금 뿌린 이자 붙여가지고 예, 다시 돌려받는 이자를 거죠. 받고.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죠.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 아닌가요? 좋은 말이죠. 네. 자, 우리가 1년 뒤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도 내가 그 원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살 수 예. 있으면 그렇죠. 그럼 50년 뒤에. 예.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예금은 내가 이자를 3%씩 받고 100년 뒤에 찾으면은 아 1,000만 원을 찾습니다.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금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 원금이 보존이라 그러는데 보존은 우리가 아주 좋은 의미로 이제 들려지는데요. 원금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요. 이게 이제 예금과 자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거든요. 네. 뭐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내 배우자가 누굴까, 내가 어떤 직장에 갈까, 뭐 내가 어떤 곳에 살까 하는 선택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도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슨 재테크를 매일매일 어떤 상품이 나왔나 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금과 자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초이스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의 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3% 이자를 주는 10년짜리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니까 매년 300만 원, 그리고 10년이니까 3천만 원. 이게 여러분들의 딱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 예금에 가입하면은 3천만 원을 10년 동안에 벌겠구나, 내 수입이. 그게 이제 생각이시죠. 이제 그렇겠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으면은 원천 징수를 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15.4%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받으면은 거기에다가 15.4%를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나머지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자 금액이 줄어들 텐데요. 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에 내가 받는 254만 원은 지금의 254만 원이 아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뒤에 가치는 물가가 3% 오른다고 하면은 189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치가 이제 254만 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2167만 원입니다. 그 여러분들 2,54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167만 원이 실질 구매력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계산해봐야 대충 한 370만 원 정도? 그 정도 손해예요. 10년 동안에 1억을 넣어서 370만 원 정도 내가 물가로 인한 손해를 봤다. 별로 안 큽니다, 사실은. 커요. 큽니다. 아까워요. 예. 아까워. 네. 그게 올바른 자산관리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새는 틈이 없게 만드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찾겠습니까? 1억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1억을 받겠죠. 그렇죠. 원금 그대로. 예. 네. 근데 10년 뒤에 1억 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것이죠. 3% 물가가 올랐다면은 10년 뒤에 1억 원의 가치는 7,441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깨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금이 그렇죠. 아, 원금의 맞아. 가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자보다 떨어지면 은근 가치가 더 커서 손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높을 만큼 올라가 버리면은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은 커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예금의 가장 큰 차이가 예금이라는 것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현예금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금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10%, 8% 할 때는 자산관리 수단으로 삼아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3%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 수단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현 예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관리 목적이고요. 그래서 1년, 2년 단위로는 이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데 이자도 준다. 집에 보관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안전하게 은행이 보관해 주면서 이자도 주니까요. 그러면은 자본은 뭐냐 하면은 자본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내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 5억 원을 샀다. 짜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한 30년 뒤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돼 있을까요? 그래도 한 25억. 보통 예, 오르죠. 뭐 네. 예, 역시 자산 관리 잘 하시겠어요. 아까 세밀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고 계세요. 25억이나. 예, 네, 5배가 네. 된다는 것인데요. 예금은 예를 들어 5억짜리 가지고 있다가 30년 지나면은 5억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 떨어질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문제. 아까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듯이 우량한 좋은 자본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자본을 가져라는 것. 이게 이제 자산 관리의 제일 요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금과 자본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금 자산의 거의 한 사적 연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자산의 90%를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60대신 분들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20대, 30대인 분들이 의외로 예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적금을 보통 많이 맞습니다. 하고 하니까요. 예, 특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넣어놓는 경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돼, 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의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전의 개념을 30년 동안을 통틀어서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지 1년 동안 안전한 것을 생각을 하실지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예금은 1년, 2년 동안 안전한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자산 관리 시간을 얼마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이 갈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본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0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고 10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자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각각 받게 되겠죠. 자,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요. 역시 예금 이자율이 5%입니다. 그러면은 30년 지나서 예금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겠습니까? 똑같이 5천만 원. 똑같이. 네. 그런데 부동산도 배당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30년 지나면 똑같이 5%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은 얼마겠습니까? 배로 그러니까 되죠. 되겠네요. 자산 관리 앞으로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그렇지? 네. 그래서 20억 곱하기 5% 하면은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본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금은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면은 10년, 100년 지나도 여러분들의 배당 이자 금액은 똑같은데
자본을 가지면은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의 배당 금액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식의 배당이나 부동산의 임대 수익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수익률 사실은 뭐 5년, 10년 전에도 4%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4%.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임대 수익금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플래닝 한다면은 배당을 주는 것이든 안 그러면은 뭐 임대료를 주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고정된 어떤 가치를 갖는 것보다 가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갖는 것, 이게 제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정확합니다. 그걸 부동산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식도 비슷한 논리죠. 주식도.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배당이나 이런 임대 수익은 가지입니다. 몸통이 탄탄해지면 가지도 탄탄해지는 것이죠. 이 예금이라는 것은 몸통이 변하지 않은 것이니까 가지도 그대로인 것이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몸통이 커지니까 우리가 열리는 열매의 과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이 이렇게 커지는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몸통이 시들어가는 것을 택하면은 하락세를 안 되는 타고,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자산 관리입니다. 투자이고. 오늘 예금을 다 빼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배우시고 빼셔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